서구 문학의 많은 작품들은 종종 자신의 제국주의적 역사를 미화시키곤 합니다. 기독교나 카톨릭의 전파를 통해 소위 미개하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타자들을 계몽시키는 과정에서 서양인들의 관점만을 강요한다든지, 혹은 착취 과정은 축소시키고 여성 캐릭터와의 사랑을 강조하는 지점들이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즈니사에서 만들었던 포카혼타스에서는 침략을 미화시켰고 역사 왜곡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동양을 소외시키고 타자화한 오페라 나비 부인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죠. 이런 제국주의적 시각을 지닌 문학 작품을 비판하는 문학 다시 쓰기 운동이 일어나면서 재미있고 다양하고 때로는 도발적인 작품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오페라 나비 부인을 대놓고 조소한 희곡 작품 데이비드 헨리 왕의 앤 버터플라이가 있고요. 그리고 조세프 콘레드의 암흑의 핵심을 비판한 체누아 아체베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는 체누아 아체베라는 나이지리아 작가가 1958년에 출판한 영어 소설입니다. 19세기 말년부터 서구에 의해 차차 와해되어가는 이보족의 우무오피아라는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아프리카 탈식민주의 문학의 고전으로 읽히고 있는데요. 총 2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서구 세력이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우무오피아 마을의 전통적 삶을 보여주고 있고요. 2부에서는 제국주의 세력과 기독교의 침입으로 인해 몰락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의 한 인물인 오콩고라는 남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간략한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무오피아 마을의 오콩고는 마을의 자랑거리입니다. 한량의 삶을 살았던 자신의 아버지와는 달리 오콩고는 용맹스럽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부장적인 남자였죠. 부인도 셋이나 두었고 일도 열심히 하여 곳간에는 얌이라는 먹거리가 가득 차 있었죠. 그의 인생의 목표는 마을에서 칭호를 4개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족은 부족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한 남자에게 칭호를 내리곤 했는데요. 4개의 칭호를 얻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죠. 보통 칭호를 2개 정도 받으면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곤 했으니까요. 오콩고는 힘이 세었고 부지런했고 또 매우 권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약한 남성을 참아내질 못했고 소위 여성적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 멸시하는 인물이었죠. 뿐만 아니라 마을의 가부장적 전통을 수호하고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마을에는 다양한 관습과 전통이 존재했습니다. 쌍둥이는 무조건 갖다 버리기, 종양이 걸린 사람은 집에서 몰아내기, 남자는 얌을 재배하고 여자는 코코얌, 콩, 카사바 따위를 기르기, 마을의 중요 회의에는 여자가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 등이 있었어요. 또한 마을에는 신을 모시는 무당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신탁을 무조건 지켜야 했으며 아무리 잔혹한 것일지라도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자랑거리였던 마을의 오콩고는 어느 날 아주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마을의 축제에서 실수로 총을 쏴 한 아이를 죽여버리고 만 것이죠. 그는 그 일을 범한 대가로 마을에서 7년간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오콩고가 추방을 당한 사이 마을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이 작품을 직접 읽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멈춰주세요. 스포가 있답니다. 마을에는 서양 세력이 침략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백인 교회가 들어서게 되고 이를 중심으로 서구 문명이 급속하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부장적인 마을의 전통에 의해 억압되었던 여성들과 아이들부터 먼저 그 물결에 동화되죠. 들어선 교회에서는 교육기관과 법률기관을 만들어 부족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오콩고는 이에 대항하여 싸울 것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의 힘은 마을을 지켜내는데 역부족이었고 결국 그는
파멸하고 맙니다. 이 작품은 오콩고의 비극을 마을의 역사와 엮어서 그려내고 있는데요. 읽고 나서 저는 잠깐 동안 혼란에 빠졌던 듯해요. 체누아 아체베가 서양 열강에 대해 비판을 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썼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읽었거든요. 예를 들어 전통적인 마을은 아름다운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와해시키는 서구 세력은 폭력적이고 잔혹한 것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일부에서 소개하고 있는 우무우피아 마을은 아름다운 전통보다는 가부장적인 관습에 의해 얼룩진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인 공간으로 소개되고 있었어요. 여성을 억압하는 관습, 철저한 계급적 전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죠.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탈식민주의 문학이라고는 하지만 까딱하다가는 자신의 전통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톤으로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만약 이런 소설이 우리나라에서 쓰여졌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봤어요. 예를 들어 우무오피아 마을을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나라의 한 마을의 배경으로 치환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이죠. 만약 작가가 우리 마을에 있던 비합리적 전통에 대해 체누아 아체베 같은 시선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용기가 많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하지만 바로 자신의 전통을 미화시키지 않았다는 지점에서 아체베 문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물론 이 소설의 우무오피아 마을이 맞은 파국의 1차적 원인은 서구 제국주의였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작가는 인물들을 둘러싼 사회와 문화의 책임을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이런 냉철한 시선이 이 소설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침략의 역사를 피해자가 스스로 말하는 것. 진짜 그 침탈을 겪은 사람만이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솔직히 전 이 소설을 읽는 내내 조금 불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불편한 만큼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작품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2007년 부커상을 수상한 작가 체누아 아체베의 대표작이기도 하고 타임의 현대 100대 영문소설 중 하나라고도 하니 한번 꼭 읽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